네, 반갑습니다. 2월 22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기대감은 조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내렸는데 뭔 소리냐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차트를 보시면 대충 느낌들이 좀 살아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시장 방향성은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저점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수급 주체들도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조금 개선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대로 내릴 것이다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신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계속해서 열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바닥이라는 인식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가지고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차트 상황들 살펴보게 되시면 종합주가지수는 일단 십자 캔들이에요. 더치 캔들이 나타났는데 양봉이죠. 네, 저점 즉 아침에 시작점보다는 높게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종가가요, 어제 시점 시작점 그 라인 때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형성됐었던 저점 라인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같은 길이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매수인지 매도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어쩜 이렇게 딱 비슷하게 떨어졌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보통 다치 캔들은 이제 뭐 추세를 좀 전환시켜 준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방향성을 만들어낼 때 많이들 나오긴 하는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 이제 이 더치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힘도 있었겠지만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힘도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 힘의 균형이 팽팽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전쟁 같은 상황들, 이런 거지 같은 상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반반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돼서 주가를 더 끄집어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더 많이 끌려 내려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또 어느 정도 좀 밀어 올려주는, 즉 밑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안 되라는 그런 식의 바닥 받침 형태의 모습도 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우리 접근하신다라면, 자, 지금 시장에서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 크게 뛸 수 있는 상태가 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시간이 좀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점점점 희석되는 그 강도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갑자기 전면전이 일어난다든지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우려감들이 생기게 된다면 주가가 더 출렁거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럴 때조차도 주가가 만약에 밑에서 이런 그 수급의 받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래쪽 꼬리를 달아주는 그 형태가 나온다면 지금이 바닥이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분봉상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월봉상의 흐름도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올라가면 되잖아요. 내일 아니면 모레 올라가도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상승을 통해서 2750 넘어가면 골든크로스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라인부터는 이제 2900포인트까지는 쭉 뻗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1.8%, 코스피보다 조금 더 많이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어제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 올라온 것을 뭐 그대로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어제와 비슷한 형태의 모습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 추세적인 지지선 때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에서는요, 외국인들이 3,200억, 금융투자가 2,400억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5천억 가까이 넘게 팔았었던 걸 생각해 본다면 3,200억이면 확 줄어든 거죠. 즉 2시 한 반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장 마감까지 쭉 줄여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왜 이렇게 매도 물량을 줄였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들 일단 여기까지는 한 일단락 됐어. 그리고 나서 매도를 적게 줄이는 부분들은 자, 이 정도 내려갔으니까 내가 사줄게 라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주가가 더 내릴 거라면은 얘네들이 굳이 매도 물량을 줄이면서 매수가 막판에 훅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많은 물량이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 그리고 한꺼번에 와장창 집어넣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매수들은 매집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변화는 이게 오늘 하루에만 봐서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변화는 상대적으로 큰 악재였고 러시아가 지금 13%나 하락하는 모습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정도의 어떤 수급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연기금은 눈치 없이 지금 팔아가지고 793억까지 매도가 내려와 있는데 얘들은 또 혼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금융투자 같은 애들은 원래 그랬기 때문에 큰 상관 없습니다만 얘네들 지금 매도 규모가 많지 않은 걸 확인해 본다라면 주가가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가능성은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주가가 이번에 저점을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반등을 해주기만 한다라면 아마도 이제 반등이 나오려면 뭐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회담이라든지 등등의 일정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러시아 군대가 다시 또 철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뭐 등등의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시총 상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만 두 개만 올라갔고요. 나머지들은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그냥 전멸입니다. HMM도 조금 올라갔네요. 그리고 뭐 은행주 섹터든 뭐든 전부 다 내려가는 모습이어가지고 오늘은 뭐가 잘났다, 뭐가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지금 14위까지 올라갔다가 단기 반등 이후에 조금 떨어진 모습인데 이 구간을 조금 잘 넘기게 된다면 카카오뱅크도 다시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런데 워낙 이제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지금은 단기적인 어떤 포지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도 오늘 다 양봉이에요.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총 상위에 있는 기둥이 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좋았고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44만원까지 밀리면서 마감이 됐네요. 추가 하락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신저가가 깨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종목을 들고 가는 거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 볼게요. 코스닥 쪽은 1, 2, 3등만 올랐네요. 1, 2, 3등 올랐는데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게임주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주가 좀 많이 내렸죠. 카카오게임 이제 펄어비스 마찬가지고요. 아까 거래소 쪽에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현재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도 오늘 4.4% 내리면서 46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도 오늘은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살짝 들어가는 모습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뭐 이렇게 딱 내세울 만한 종목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조금 악화되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매매 동향도 이렇게 매끄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도대체 뭘 그렇게 사고 팔았는지 한번 봅니다. 기관 쪽 입장에서는 뭐 큰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없었을 것 같고요. 인버스 쪽 매수가 있었고 하이브, LNF 이런 쪽 매수가 좀 있었네요. 특징적인 것은 배터리 소재도 다시 샀지만 엔터주하고요. 화장품도 같이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화장품 쪽을 매수로 들어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다가왔다.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이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주목을 받게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엔터 관련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그런 쪽으로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매도는 레버리지 받았고요. 삼성전자를 지금 1,500억 정도 팔았는데 누가 이렇게 많이 팔았죠? 삼성전자 400억. 그다음에 투신 거니까요. 네, 투신도 아닌데요. 금융투자가 그렇군요. 금융투자가 지금 9조 3천억을 9조가 아니죠. 이게 90억인가요? 900억? 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 900억. 네, 숫자가 자꾸 헷갈려서. 900억 정도를 이제 순 매도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1000억 원대가 넘는 그런 모습인데, 금융투자가 매도를 조금 많이 해준 그런 형태의 모습이네요. 그래서 기관 총계로 봤을 때는 연기금하고 같이 합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좀 매도를 쳤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 총계로 가면 또 없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도를 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시점으로 만들어 가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시간을 좀 많이 두고 올라가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또 삼성전자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전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 거 볼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순 매수했어요. 마지막에 들어온 매수 물량들이 여기에 있다 보셔야 되겠군요. 그죠? 그리고 LNF, SK스퀘어, 하나금융지주,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위메이드도 보이고요. 대체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그 외국인들의 어떤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겠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외국인들이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이 정도 매수했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방어적인 입장을 좀 취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매도는 역시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하이브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 NC소프트, 하이닉스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매도는 그동안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오히려 매집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는 오늘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매매 동향이나 수급 또는 전체적인 시장 동향에서 우리가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수급이 지금은 조금 가라앉아 있는 상태지만 역시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올려주는 그런 힘이 일단은 잠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또 얘네들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주가를 또 끌고 넘어가는 그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급이 뭐 나빠져가지고 시장이 떨어진다 이런 모습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기존 주도주들이 원래 떨어지던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사실이 될 수도 없겠죠. 즉 지금은 순수하게 그냥 외부 악재에 의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기는 한데 그 악재가 얼마만큼 진행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 상황은 일단 잘 마무리하셔도 괜찮은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뭐 종목은 또 내일, 시장은 또 내일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너무 힘 많이 빼지 마시고 저녁은 편안하게 맛있는 거 드시면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